세 번째 한 랭킹은 역대 최다 크리스마스의 악몽. 오늘 0시 현재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132명입니다. 어제는 1,24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3차 대유행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별도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3단계 격상 여부를 내일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네. 현재 추세만 봐서는 3단계 격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은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어요. 예. 지난주에 이미 3단계로 격상했어도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 8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이제 기준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어제 1241명은 역대 최다 확진자고요. 예. 오늘만 해도 그럼 세 자리가 되겠는가? 주말이 이제 연휴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32명까지 갔습니다. 국내만 해도 이제 1104명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단계라고 내일 선언해도 전혀 이상하진 않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2.5단계 자체는 지금 별반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수도권은 23일부터, 전국적으로는 24일부터 지금 5명 이상 모임 금지라고 하는 새로운 지금 방침이 내려져 있는데 예. 요거는 3단계보다 더 강한 조치죠. 그렇죠.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 집합금지인데 그걸 지금 절반으로 더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의 조치를 연말 연초 지켜볼 것인가. 이게 1월 3일까지로 이 조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 연초가 좀 지나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흥청망청하는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제 얼마나 차분한 일상을 보내느냐가 문제인데 연말 연시는 거의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오는 주말 한 번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3단계로 올리지 않고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내일 3단계로 올려도 이상하지 않으나 올릴 가능성은 저는 반반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박능호 전 복지부 장관은 일주일 전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격상을 주장하는 것 같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3단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는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고 실제로 3단계라는 것은 매우 엄중한 단계이고 우리의 전 경제 과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그저 현재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하고 현재 단계는 2.5단계니까 그냥 3단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위원님 저희 다 같이 들으셨지만 3단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희 토요 랭킹쇼에 출연했던 많은 전문가분들이, 감염병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예전에 했습니다. 빨리 선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 빨리 3단계를 올려서 짧고 굵게 해야지만이 확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박능호 전 장관은 이런 전문가,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3단계 인식 잘 모르고 이야기한다는 건데, 그럼 여기 출연했던 많은 이 의사분들, 전문가분들이 3단계가 뭔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누구나 잘 압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가 하는 지금 따라가는 조치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해야 바이러스를 제대로 막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박능호 장관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사회복지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정부의 중앙대책본부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저는 단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차단해야지 우리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정치적으로 5명 모이면 괜찮고 4명 모이면 6명은 안 된다? 이거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기계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더군다나
이 어떤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백신에 대한 대책을 그동안 전혀 취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참 뉴스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병원에서 백신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정말 춤을 추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예. 그 백신을 사실은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가장 빨리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뭐 K방역 이야기를 하다가 최악의 연말연시를 보내는 게 아닌가는 정말 걱정스러운 대목이 들어요. 더구나 지금은 이 구치소나 이런 대규모 집단 감염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 같은 무증상 감염도 꽤 많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본인이 그냥 선별진료소에 그냥 가서 진단하는 분들 중에서 100분이 넘는 분들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3단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 3단계를 자꾸 가자고 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네.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의 영향이 컸습니다. 동부구치소발 감염자가 519명에 이르는데요. 단일 시설로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동부구치소는 구치소 중에서도 최신식 시설로 알려져 있는데요. 변호사님,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 6월에 성동구치소에서 확장 이전을 했고 12층 5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형 건물이다.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최신식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 오히려 이렇게 최신식 구조가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부구치소,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뭐 5층, 뭐 2층, 3층 그렇게 동별이 구성되어 있고 널리 퍼져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장이 있어요. 그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동부구치소는 시설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지나다 보면 저희 구치소인가 할 정도로 아파트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굉장히 밀집돼 있잖아요. 그 접촉이 밀접돼 있고요. 그리고 밀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한 동에서 만약에 감염자가 나오면 그게 전체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구치소의 또 다른 이 코로나 관련해서 악조건이 뭐냐면 사실은 수용 인원이 원래 법정 인원보다 더 대부분 많아요. 예. 네. 그 이유는 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범죄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에 따라서 또 수용 인원이 대폭 늘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만약에 수검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1인 격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인 격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독방이 부족하기 그렇죠. 때문에요. 근데 만약 외부에다 격리를 하게 되면 그건 보안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의 구치소가 엄청나게 코로나에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 첫 번째로 사실은 좀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신입 수감자 들어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격리시키고, 근데 지금 격리만 시킨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확진 반응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이제까지 어떤 시스템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격리만 시켰다가, 문제가 없어? 그러면 사실은 수감하는 방에다 들여보내니까 결과적으로 무증상이 있는 경증 환자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뜨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지금부터 저희가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20일 이제 동부구치소의 모습인데요. 수용자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건과 손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입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방역 당국은 수용자들을 외부 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1차 때는 별개의 동에 생활치료센터 형태로 관리를 했었는데 2차 전수검사에서도 많은 이제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법무부와 두 가지 방향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어떤 새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구치소에 넣는 방안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로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생활치료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입소를 시키는 방안 그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논의 중이라고는 하는데, 확진 판정받은 수용자 한 400여 명을 경북의 한 이제 구치소로 좀 이송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이송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 북부 2교도소라는 게 예전에 청송감호소라는 데입니다. 이제 보호관찰 제도가 있을 때 그때 운영하는 곳인데요. 이쪽으로 지금 한 400~500명을 이제 대규모로 이동한다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교도관들도 상당히 지금 패닉 상태인 것 같아요. 이 가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방호복을 입고 이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코로나 초기에 사실 해외에서 이 구치소나 교도소의 대규모 감염 사례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제가 어제 보도 듣기로는 그동안 이 수감자들한테 주로 면마스크를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안상의 이유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방역 마스크가 네, 아니라 면 최근에 마스크를, 이제 KF80 부사를 뭐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자 그렇다면 미리 이 구치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한 방에 한 10명 이상씩 이제 집단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네. 그 운동할 때도 이제 같이 나가서 하고 그러니까 한 명만 걸려도 하고 또 이 교도관들이 수시로 이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전파되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특별한 대책을 그동안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서도 일부 발견이 됐고 하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과연 동구서만 그럴 것이냐도 문제가 있어요. 또 옮긴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의료 인력이 제대로 지금 거기에 투입이 돼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구치소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걱정이 크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교정본부를 통할하는 게 바로 법무부입니다. 법무부가 이걸 앞장서서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은 뭐 오늘 어제 출근도 안 하셨다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장관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좀 하셔야 되는데 되게 아쉽습니다. 네. 정부는 연말 연시를 맞아 코로나 확산세를 막고자 주요 관광지를 폐쇄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그 현장은 어떨까요? 관련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커피거리로 유명한 강릉 안목해변. 도로와 주차장이 차량들로 꽉 찼습니다. 강릉 주요 해변 8곳은 내년 1월 3일까지 폐쇄됐지만 성탄 연휴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몰린 겁니다. 이곳 안목해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출입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관광객들은 통제선을 넘어 해변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통제선만 설치하고 관광객 자율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속이 이루어지는 해변은 통제가 지켜졌습니다. 해변이 막히니까 허무하긴 한데 뭐 맞는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아쉬움이고 뭐. 문제는 다음 주 새해 해맞이 관광객들입니다. 관광객분들이 이제 다들 숙소 예약하시고 이제 해맞이하러 이 동해안으로 오고 계시는데 관광객분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설악산과 오대산 등 대부분 국립공원들은 해맞이를 금지하고 인터넷으로 해맞이 영상을 제공합니다. 올해만은 제발 참으시고 따뜻한 가정에서 코로나가 멈춰주기를 각자 소망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변호사님, 네. 출입 통제선을 쳐놓았는데도 꼭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해돋이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텐데 걱정이 큽니다. 아직 뭐 해돋이, 해맞이 이런 것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또 이제 다음 주가 절정에 이를 텐데 지금 벌써부터 저 미리 펜스도 설치해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경포대랄지 강릉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설악산, 지리산 이런 데는 사실은 굉장히 이 말에 되면 해돋이 보는 사람이 엄청 많이 몰리는데 그래도 뭐 다 자각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면 뭐 그렇게 몰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런 데는 다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도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을 하고요.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당연히 제한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종교 활동도 이제 비대면 전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굉장히 불편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이 기간, 그러니까 연말연시 방역 기간인 1월 3일까지는 좀 참아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큰 우려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평론가님, 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상당해서 굉장히 걱정이 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게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일본까지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이제 영국에서 입국한 5명이 확진자로 나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인데 더 강화됐다는 거죠. 감염력이 처음에는 한 70% 높아졌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56% 정도.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의 1.5배 정도 감염력은 높고 네. 그리고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도 0.3명 정도가 더 플러스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위험하고 스파이크 돌기가 더 이제 강하게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 듣겠느냐? 근데 백신 전문가들은 현재의 백신으로는 그래도 이것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유입되면 지금도 1000명인데 더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모든 나라들이 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선박, 항공, 기차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제 런던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는 다 막았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입국 시에 모두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가는 항공기도 편수를 상당히 제한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뭐 아니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백신밖에 없는데 올 겨울을 우리는 버텨야 될 이유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네. 네. 연말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을 세워놨는데 국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